트릭아트와 오브제 아트, 그리고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과학의 융합, 살아 숨쉬는 융합과학을 만나는 시간. 다양한 작품을 체험하면서 재미난 과학 원리도 배우는 인터랙티브 아트전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남산의 N서울타워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흥미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아티스트. 뛰어난 아티스트 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에선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체험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전시실 입구엔 네덜란드의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요. 강렬한 눈빛에서 느껴지는 흡인력. 마치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오늘 체험의 힌트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선입견이 있고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복시키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작품을 보고 보는 거랑 뇌에서 판단하는 거랑 이제 헷갈리는 거를 느끼게 하는 것이 트릭아트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릭아트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봤을 때 아 이거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그 작품 속에 들어가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더불어 사진까지 촬영되면 마치 이제 3D처럼 아 내가 현실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작품을 트릭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의 착각 현상을 이용해 속임수를 쓰는 입체 미술 작품 트릭아트. 흔히 말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 작품들 속에는 원근법과 명암법의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2차원의 표면에 3차원적 입체 이미지를 나타낼 때 쓰는 원근법은 사물 간의 거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요. 빛의 음영을 조절하는 명암법은 물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죠. 이렇게 다양한 회화 기법과 과학 원리가 숨어 있는 트릭아트 전시는 일반적인 미술관과는 달리 자유로운 체험과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데요. 헌데 무슨 급한 볼일이 생겼는지 화장실을 먼저 찾은 학생들. 그런데 사물들이 전부 천정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있죠? 다음이 더욱 기대되는 트릭아트 체험. 미로처럼 연결된 복도를 지나서 도착한 곳은요. 여러분 여기 어딘 것 같아요? 박물관. 박물관인데 바닥에 보이는 게 뭘까요? 서울타워. 서울타워? 딱 보여요? 남산타워. 남산타워 맞아요. 한번 이해 가서 볼래요? 보면은 마치 남산타워 꼭대기처럼 보이죠? 마치 이제 3D처럼 평면의 그림이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듯한 구성된 게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네. 한국 최초의 종합 전파탑. N서울타워의 꼭대기를 정복했습니다. 출구를 찾아서 복도를 한참 헤매다 발견한 기이한 장소가 있었으니 바닥만 뚫어져라 보면서 정작 지나가진 못하고 멈칫.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범하던 학생들이 웬일이죠? 지금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진짜 같아요.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려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정말 살짝만 내딛어도 떨어질 것 같은 까마득한 허공. 저도 선뜻 지나갈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 바닥이요, 끝도 없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바닥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나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많이 무서워하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끝이 없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구현된 공간은 아니고요. 바닥에는 거울이 배치돼 있고 위쪽 이제 사람 발이 닿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유리가 2개가 겹쳐 있어요. 근데 상단 쪽의 유리는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를 말을 하고 아래쪽 유리는 특수 유리인데 하프 미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거울 형태, 한쪽은 유리인 거죠. 그래서 하프 미러와 바닥에 있는 거울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끝도 없이 바닥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착시 효과를 이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거울이라는 뜻의 하프 미러. 영화 속 취조실 장면에서 종종 보게 되는 이 유리가 바로 하프 미러인데요. 빛의 일부를 반사하는 쪽이 거울, 반대로 투과하는 쪽이 유리로 보여서 일명 마술 거울이라고도 불린다네요. 전시장에 노래방이 있어요. 진짜 노래방인가? 들어가 볼게요. 어린이 친구들과 노래 실력을 뽐내며 한껏 흥에 겨웠던 그때. 제가 까맣게 모르고 있던 사실 하나. 유리창이 하프미러였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재밌게 놀 수는 없었겠죠? 트리가트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한편에선 오브제 아트와 미디어 아트 전시가 관람객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오브제 아트는 설치 미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생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좀 더 과학적 원리나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구현한 작품이고요. 이제 체험할 수 있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나 디지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시각이라든가 청각적인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구현한 작품입니다. 근데 오브제 아트란 작품의 일상적인 물체를 결합하거나 그러한 물체의 모양을 띠게 만드는 예술. 이렇게 오브제 아트에 등장하는 일상생활 속 기성품들은 새로운 의미의 상징적인 물체로 관객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밧줄은 평범한 밧줄이 아닙니다. 관객이 여기에 올라가서 익살스러운 표정과 포즈를 취하게 되면요. 무시무시한 악어떼를 피해서 생명줄에 매달려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연출되죠.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대형 펜인데요. 코끼리를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코끼리 코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진짜 그림인데 진짜 실물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요? 직접 코끼리를 타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컴컴한 방에서 빛을 내는 이것은 현악 끼인 하프인데요. 마치 하프를 뜯듯이 손가락으로 레이저 광선을 건드리면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미리 내장돼 있던 소리가 들리는 레이저 하프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닉 음악이 대중화되면서 전자음을 내는 레이저 하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21세기형 악기라고 할 수 있겠죠? 관객이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해골 선장을 만날 수 있는 이 작품은요. 무심코 쥐고 있던 노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관객이 배에 앉게 되면요. 양쪽 노에 있는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센서는 반대편에 있는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켜지는 센서하고 호환 작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투명이었던 유리가 보이면서 이제 반대편에 해골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아트를 통해서 관객의 역할을 넘어 작품의 주인공이 돼본 하루. 어땠을까요? 거울 미러 속에 있는 것이 갇혀 있는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착시 효과를 이용한 구조물에 통해 사진을 찍으면서 친구들과 추억 남기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술의 다른 장르를 애들이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신기해하면서 직접 TV에서나 매체에서 볼 수 있던 걸 직접 체험해 보니까 되게 재밌어했고 또 다시 와보고 싶다고 얘기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와보고 싶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 미디어 아트에 대해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미디어 아트나 백남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다다익선 작품은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TV를 겹겹이 쌓아 올린 이 모습이 꼭 거대한 탑처럼 보이지 않나요? 다다익선은 대한민국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 씨의 대표작으로 10월 3일 개천절을 상징하는 1000세대의 TV 수상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작품의 이름 다다익선은 이처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좋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미디어 아트란 회화나 조각이나 서예와 같은 전통 장르와 달리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작품들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뉴미디어 아트라는 것은 디지털 매체의 발전과 따른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작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아트는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매스미디어를 소재로 제작되면서 관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 형태를 선보였는데요. 백남준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미디어 아트의 역사는 이후 다양한 작가들의 창작과 시도로 계승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영상과 음향을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미디어 매체의 특성을 100분 활용. 관객을 작품 속에 끌어들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죠. 이 작품은 모니터를 자세히 봐주세요. 화면 속에 있는 망치가 실제 모니터를 부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관람객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이네요. 이처럼 작가들의 기발하고 독특한 메시지는 예술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면서 작품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유도하고 있죠. 헤드셋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보고 느끼니까요. 꼭 작품과 소통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미디어 아트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변화를 모색 중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예술 장르가 나타나 관객들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뉴미디어 아트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나요?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의 거장인 백남준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작가이시잖아요. 백남준 선생님이 활동을 하신 이후로 60년대, 70년대 일부 작가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따라해서 작업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많은 젊은 작가들이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라던가 영화라던가 비디오라던가 다양한 매체를 작업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시대와 현실을 표현하는 창조활동 예술. 예술은 더 이상 감상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품 속에 빠져들어 나만의 특별한 예술 작품들을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그러는 사이 아티스트와 예술 작품, 그리고 그 작품과 관람객들 사이에도 소통이 존재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인생이라는 멋진 작품의 예술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전시회에 찾아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